틀리거든. 앞에 거, 뒤에 거, 뒤에 거, 복도 거. 그렇죠. 그래야 늘 시계를 봐지잖아요. 예. 똑같은데. 중요한 것은, 중요한 것은 아니니까. 오늘은 이제 페이지 150쪽입니다.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논작물. 이 앞전 주 이제 3주간에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이제 논작물이었고, 오늘부터는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밭작물입니다. 밭 그랬으니까 밭에서 나오는 작물을 보험에 가입했는데 요게 자연재해나 조세 화재, 자연재해나 조세 화재로 뭐가 수확이 피해가 발생해서 수확이 줄어들면 보험금을 지급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에 가입할 수 있는 밭작물의 품목을 앞전 주에 좀 암기 좀 해갖고 오시면 좋겠다. 그래서 마양, 고옥, 감감감, 착, 콩, 팥, 양배추에다가 마지막에 뭐다? 칼 대면 쫙 벌어지는 수박까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박은 이제 올해는 시험 문제 나올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작년에 처음 포함된 25년도에 처음 포함된 품목이기 때문에 수박이 이제 중요하다. 그래서 밭작물 다 중요합니다. 밭작물인데 특이한 것은 25년도 11회 시험에서는 밭작물 문제가 한 문제도 출제가 되지 않았다. 않았으니까 야 이거 원래 안 나온가 봐. 안 할 수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건 모르는 거니까 반드시 공부를 해 놓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기억하실 게 이제 마양입니다. 그래서 감자는 감감감으로 기억해 주시는 게 더 좋아요. 왜냐하면 감자만 하시면 고랭지재배, 봄재배, 가을재배 이렇게 기억을 하셔야 되고, 또 수확량 조사를 자 감자인데 고랭지재배 감자는 언제 수확량, 즉 감자가 다 컸을 때 수확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언제 수확량 조사하냐 얘네들 다 다르거든요. 그거 좀 기억하시고요. 자, 그다음에 콩, 팥 되고요. 양배추, 마지막에 이제 수박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시험 문제에서 물어보는 게 뭐냐면 종합위험 수학감소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 재파종 조사를 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냐 뭐 이런 것들이 품목별로, 즉 마늘이면 마늘에 해당되는 조사 종류가 몇 가지 있어요. 또 양파다 그러면 양파에 해당되는 조사 종류가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특이한 게 뭐냐면 마늘하고 이 양배추입니다. 이 마늘은 조사하는 종류가 세 가지 있어요. 그래서 재파종 조사,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이 세 가지가 있고, 양배추는 재정식 조사, 그다음에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세 가지가 있고, 나머지는 다 두 가지 있습니다. 경작 불능 조사, 수확량 조사. 유일하게 수확량 조사만 시행하는 품목이 차예요. 차는 나무예요. 나무다 보니까 단연성 나무이기 때문에 경작 불능이라는 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확량 조사만 한다고 보시면 될까요? 그래서 얘를 하나씩 하나같이 오늘 천천히 공부해 볼 겁니다. 다만 이 품목은 암기하셔라. 그래서 마양, 고옥, 감감감, 차, 콩, 팥, 양배추, 수박 이렇게 있으니까 공부하시면 될 것 같고요. 마늘 이렇게 쓰시면서 한번 뭐죠? 이 품목을 직접 써보시는 것도 상당히 오래 갑니다. 오래 가기 때문에 이렇게 옥수수, 감자는 이제 봄재배 감자, 그다음에 고랭지재배 감자, 가을재배 감자, 뭐 순서는 관계없어요. 고랭지재배, 봄재배, 가을 그건 뭐 본인이 알아서 기억하시면 되고, 다음에 수확량, 감자가 봄재배는 언제 산이 닫힐 거냐? 땅 속에서 지금 있잖아요. 밭작물들 거의 대부분 땅 속에 있는 것들이에요. 땅 위에서 이 지금 수확을 할 수 있는 거, 땅 위에서. 여기가 지금 땅이란 말이에요. 그럼 땅 아래에서 작물들이 크고 무게가 줄기하고 잎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때 땅 속에가 작물이 있을 때, 이때 땅 속에 있기 때문에 사람이 육상에서 봤을 때, 야, 이거 진짜 다 컸을까? 이제 다 커야 우리가 수확을 할 거잖아요. 다 큰 것을 아는 시기, 그걸 뭐라 한다? 수확량 조사가 가장 좋은 때가 언제냐? 수확량 조사 접기라고 해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죠? 고구마다. 고구마는 땅 속에 있어요? 땅 위에 있어요? 우리가 해야 되잖아요. 해야 되니까 땅 속에 자라고 위에는 줄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그러면 줄기 보고 아, 이 고구마 다 컸겠네. 그러고 아무 때나 가서 킬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는 심을 때 어떻게 했냐면 삽식이라고 해요. 줄기를
줄기를 옆으로 이렇게 두둑을 주고 줄기를 옆으로 심습니다. 줄기를. 그러면 이 줄기에 여기에 이제 뿌리들이 나오면서 여기서 고구마가 열리는 구조거든요. 이렇게 뿌리 나오고 고구마가 열리는 구조예요. 근데 이때 이 고구마가 땅속에 있으니까 다 알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구마는 원장 보고 조사합니다. 원장에 보면 보험에 가입할 때, 야, 이 고구마를 언제 삽식, 삽목, 나무는 꺾어서 심으면 삽목이라고 그러잖아요. 잘라서 심는 걸 삽목. 얘는 이제 작물이니까 삽식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파리 이거 줄기가 다 심을 때, 심은 날로부터 120일이 지나면 다 컸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암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삽식일로부터 120일 이후에는 수확량 조사를 해도 돼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봄재배다 그러면은 봄재배도 감자는 땅 속에 자라는 거잖아요. 속에. 땅 위에서는 모르죠. 다 컸는지. 그래서 감자는 씨앗을 심어요. 감자 씨앗은 오일 시장 같은 데 가보시면 하얗게 감자를 쪼개놓은 감자 팥일 거예요. 껍질째 쪼개놓은. 그리고 분을 칠해놨어요. 분. 예, 화장, 분. 그게 뭐냐면 소독약. 그래서 그 분을 칼로 잘라서 너댓 개로 이렇게 쪼개라요. 그러면 감자 그 쪼개는 하나마다 감자 씨 눈이 나, 씨 눈. 그걸 갖다가 땅속에 하나씩 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종자, 그 감자에 그 쪼개준 그 하나를 종자라고 해요. 그래서 그 종자를 땅에다가 심는다 해서 얘를 뭐라고 파종이라고 그래요. 파종. 그래서 감자는 파종한다라고 생각해요. 파종을. 그럼 봄재배다 그러면은 파종하고 95일이 지나면 수확량을 할 수 있어요. 왜? 땅속에 있으니까 해보고 확인할 수 없으니까. 파종일로부터 95일 이후에 우리가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야 라고 하시면 되고요. 오렌지는 110일입니다. 오렌지는 110일. 그러면 가을재배 감자는 그게 두 개로 나눠져요. 가을재배, 제주도에서 가을재배로 경작을 한다라고 하면 110일이에요. 제주는 110일이고 제주 이해 지역에서 가을재배로 경작을 한다면 수확량을 조사하는 적기는 다 95일이 지난 이후입니다. 제주 이외입니다. 얘는 95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하나씩 품목별로 공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때나 막 무조건 조사하는 건 아니에요. 옥수수는 그럼 언제 조사할 거냐라는 거죠. 옥수수는 수염이 나오고 25일이 지나면 야, 옥수수는 다 컸을 거야 라고 해서 그때 옥수수 수확량을 조사를 하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또 차는 뭐냐면 유일하게 수확 직전이 아니라 수확량 조사를 언제 하냐면 차는 이파리를 수확해서 우리가 삶아 먹는 거잖아요. 볶아갖고 삶아 먹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차는 이파리가 나오는데 이때 수확 직전이 아니라 수확이 가능한 시기에 차의 수확량 조사를 하는 거예요. 이파리 상태를 보고. 그래서 이파리 상태가 1심 2엽에 이 심지 하나 이파리의 1심 2엽의 형태를 띠고 있대요. 대부분의 이파리가. 그리고 이때 이 이파리의 1심의 이 이파리 크기 얘를 자, 우리 제 키는 신장이라고 그래. 신장. 그쵸? 얘는 이제 나무니까 신초장이라고 부르는. 신초장이 몇 cm? 4.8cm 이상 정도 자란 시기인데, 야, 이거 수확해도 되겠네, 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얘를 이파리잖아요. 그래서 얘를 임엽자를 써서 엽장이라고 부릅니다. 여기까지를 엽장. 엽장은 얼마? 2.8cm 이상 정도 됐을 때. 그 다음에 이 엽폭 있죠. 이 엽폭은 몇 cm? 0.9cm 이상으로 자랄 때, 그때, 야, 차 수확량 조사자. 메모할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재에 다 나와 있어요. 제가 설명만 해드려요. 그 다음에 콩이 있다. 콩이다 그러면은 이제 꼬투리가 70에서 80% 정도. 그렇게 phân別해야 돼. 잎이 떨어지고 콩밥 같은 데 보시면 콩잎이 무성해요. 콩잎이 무성할 때는 수확조사를 하지 않습니다. 콩잎이 일단 떨어져야 돼. 잎이 노리끼리하게 변하면서 떨어지면서 콩대만 앙상하게 남습니다. 그렇게 부우했던 게. 그러고 나서 꼬투리 있죠. 꼬투리는 콩을 감싸고 있는 거예요. 자, 콩을 감싸고 있는 이 안에 콩이 들어있단 말이에요. 얘가 뭐예요? 꼬투리. 얘가 꼬투리. 꼬투리가 고유한 항색으로 변했을 때, 80에서 90% 정도 고유한 항색으로 변했을 때, 이때
수확량 조사를 한다. 팥은 7, 80% 이상 황색으로 변했을 때 뭐 이런 식으로 조금씩은 품목마다 수확량을 조사하는 그 시기, 적기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시험 문제에서는 빈출이에요. 그 가로는 그다 이제 쓰라고 그래. 빈자리에다 쓰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자, 고구마다 그러면은 여기다가 뭐냐면 수확량 조사 이제 삽식이라고 써놓고 삽식이라고 며칠 요거 이 빈칸 쓰라는 얘기예요. 그럼 120이란 말이에요. 120. 그럼 1 이후가 답이에요. 그럼 이때 이 120이라는 숫자를 쓰거나 아니면 여기다가 이렇게 놔. 그러면 삽식을 쓰거나 이런 게 시험 문제 나와요. 근데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 않냐, 이거 시험이냐 그런 게 아니라 실제 현장에 가면 매우 중요합니다. 만약에 봐보세요. 자, 이 집의 평년 수확량이 이 농지의 평년 수확량이고 그다음에 이 농지의 실제 경작 면적이 있어요. 경작 면적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집이 실제 경작 면적이 2,000제곱미터. 2,000제곱미터고 그다음에 이 집의 평년 수확량이 4,000kg면 평년에는 이 농지는 단위 면적당 1제곱미터당 얼마씩 2kg씩은 수확이 되는구나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잖아요. 2kg씩은 수확이 되는구나. 라고 있으니까 이때 이 평년 수확량은 그 농지의 고구마가 완벽하게 다 컸을 때 그때 예측해서 만들어놓은 수확량이란 말이에요. 덜 컸을 때 만든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으니까 이때 수확량 조사 적기를 정하는데 실패를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 일찍 조사할 수 있겠죠. 일찍 조사하면 덜 컸을 때 했어. 그랬는데 지금 삽시기로부터 90일째 되는 날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고구마들이 이만큼밖에 안 한단 말이에요. 원래 120일인데 이 정도 커야 돼요, 이렇게. 근데 그러면 이만큼에 해당되는 무게로밖에 측정이 안 되겠죠. 그러면 그때 수확량이 500kg가 나왔다. 그러면 실제 피해는 입지는 않았으나 조사를 잘못한 이유만으로 필요 없는 보험금이 책정이 된다. 자, 수확량이 500kg니까 자, 평년 수확량이 2,000kg, 수확량이 500kg. 그럼 결국 얼마예요? 1,500kg가 재해로 인해서 수확이 줄어드는 걸 인정해 줘 버린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 적기가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수확량 조사 적기 때 실패를 하자고 해서 조사해 보니까 수확량이 1,200kg 나왔다더라.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만큼 큰 게 이제 무게 측정하면. 그렇게 되면 정상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피해율. 그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계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큼 수확량 조사 적기나 얘네들은 품목마다 어떤 때 수확을 하고 또 한 그 표본마다 수확을 어떤 방식으로 하느냐. 이런 것들을 다 저랑 같이 특색이 있으니까 공부를 해 보신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첫 번째 150쪽 살펴보시면 품목이 있으니까 꼭 마양곡 젓가락으로 한번 두드려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시기별 조사 종류 있는데 수확하기 전에는 도대체 뭘 조사를 하고 수확 직전에 또는 수확이 시작 후, 수확 종료 후에. 수확하기 전에는 보장하는 재해. 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자, 밭작물에서 제일 먼저 조사하는 게 보장하는 재해입니다. 보장재해는 기본적으로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입니다. 다만 유일하게 여기 있는 품목 중에서 병충해도 보장하는 품목이 딱 하나 있더라. 품목이라고 했습니다. 딱 하나 있는데 병충해는 병충해인데 벼 같은 경우에는 모든 병충해가 아니었잖아요. 7가지의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해 주는 건데 감자의 경우에는요. 모든 병충해로 수확이 줄어들면 보상을 해드립니다. 그래서 병충해를 보장하는 게 감자밖에 없다. 감자도 병충해에 따라서 보험회사가 책임지는 비율이 있는데 그걸 병충해 등급별 인정 비율이라고 해요. 시험에서 두 번이 나왔습니다. 자, 1등급 병충해 5개를 쓰시오. 2등급 병충해 3개를 쓰시오. 이런 식으로 문제 나와요.
1등급 병 중에 5개를 쓰시는데 틀린다. 미치는 거예요. 왜냐면 그건 병 이름만 써고 나오면 5점 딱 먹는 거잖아요. 5점이면 평균 몇 점? 2점? 5점이잖아요. 0.5점이나 평균 1점 되면 떨어진 경우가 허다한데. 그래서 그런 것들. 그래서 1등급 병 중에 있고요. 그다음에 2등급 병충해, 3등급 병충해였고, 이 병충해는 여러분들이 저하고 공부하지 말고 1과목에 있는 김은순 교수님만 공부하시면 돼요. 그러면 김은순 교수님이 병충해 이름 외우는 방법 알려줄 거예요. 역모에 가담했어요. 뭐 그러면서 그러면 역모, 역병, 모자이크병 이런 식으로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역모에 뭘 가담했다는데 들어보면 맞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병 이름이고, 1등급 병 중에는 보험회사가 1등급 병으로 이게 감자가 1등급 피해를 입었다면 1등급 병으로 피해 입었다면 이것은 피해를 얼마나 해줄 거냐, 그게 피해 인정 비율이라고 하는데 얘를 90% 인정해. 2등급 병 중에는 70%, 3등급 병 중에는 그 피해를 그 무게의 50%만 피해로 인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감자할 때 할 거예요. 자, 보장제 먼저 첫 번째는 확인을 하고요. 수확하기 직전이니까 150쪽 박스 보시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그 다음에 재파종 조사, 재정식 조사 있습니다. 마늘도 직접 씨앗을 심습니다. 마늘 씨를 심기 때문에 얘를 파종한다고 해요. 근데 파종을 했는데 재가 발생해서 다 죽어버렸다. 그러면 다시 파종을 해야 되겠죠? 다시 파종. 그게 재파종입니다. 양배추는 정식하는 거예요. 정식한다는 것은 모종을 키워가지고 올해 수확할 밭에다가 옮겨 심는 걸 정식이라고 해요. 정식. 자, 그래서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전 품목이 수확하기 직전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 사고가 발생하면 평가사가 가서, 사고가 접수됐으니까 가서 진짜 얘는 자연재해로 또는 조수해로, 화재로 피해가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게 뭐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자, 그 다음에 재파종 조사 있네요. 재파종은 수확하기 직전에 사고가 접수되면 지체 없이 가가지고 해당 농지에 대해서 재파종해야 될 이유가, 즉 보상하는 재로 그 이유가 있는지 없는지 보고요. 재파종 조사를 또 하는데, 얘는 이제 면적 비율이라고 했는데요. 얘는 표준 비율, 면적 비율을 그냥 놔두세요. 교재가 그 모양이니까. 면적 비율. 그래서 왜냐하면 면적 비율은 재정식이에요. 이 재파종은 표준 피해율이라고 해요. 근데 그거는 고칠 필요 없어요. 이제 내년에 26년도에 4월 달에도 고칠 수도 있으니까 일단 지금은 이렇게 교재가 우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늘만 해당됩니다. 중요한 것은 뭐다? 재파종 조사는 뭐만 한다? 수확 직전에 사고가, 즉 자연재해, 조세, 화재가 발생하게 되면 마늘에 대해서만 재파종 조사를 한다. 자, 재파종 조사. 자, 얘는 뭐다? 수확하기 직전, 수확 전입니다. 수확 전에 뭐다?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발생해서, 자, 식물체, 마늘이 싹이 나는 것을 식물체라고 그래요. 근데 그 식물체가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뭐다? 재파종 조사를 하는 거예요. 얘는 뭐만 한다? 얘는 마늘만 해당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재파종 했으니까 저는 제2항, 제 직파처럼 재파종도 보험금 줘야 되지 않아? 드리고 있습니다. 좀 이따 재파종 조사할 때 같이 보험금 산정하는 문제까지 한번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는 재정식 조사 있습니다. 자, 옮겨 심는 거라고 했으니까 재정식은 양배추만 해당됩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가끔씩 나와요. 자,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품목 중 재정식 조사를 시행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양배추. 재파종 조사를 시행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다음에 이때는 마늘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얘는 자, 똑같아요. 수확 전에 자, 자연재해, 조수해, 화재가 발생해요. 자,
재정식 재파종이기 때문에 수확 시작되고는 피해 입으면 뭘로 한다? 수확량 조사해 드리면 돼요. 다시 새로 심을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다음에 자 얘는 자 면적이에요. 피해 면적을 조사. 피해 면적을 조사해서 뭐다 얘는 재정식을 얼마나 해야 되는지 또 그 조사를 재정식 피해를 먼저 입었고 거기에 대해서 재정식을 했는지 여부를 따지더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뭐만 한다? 양배추만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은 경작 불능조사. 농사를 지을 수 없을 정도로 피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게 수확 전에 피해가 있을 때. 수확 전에 피해가 있을 때. 그래서 얘는 간단해요. 차제외 전품목이에요. 그래서 시험에서는 과거에는 어떻게 나왔냐?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 경작 불능조사를 시행하지 않는 품목을 모두 쓰시오. 모두에 헷갈려 가지고 마양곡 들어가신 분들이 똑 떨어지는 거예요. 경작 불능을 하지 않는 품목은 뭐다? 차만 해당됩니다. 차는 나무라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차 가면은요, 요렇게 이제 차밭이 있고, 여자가 여기서 이제 쓱 도망가죠. 가고 남자는 잡아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나 잡아봐라. 그때 한번 이 각시가 이제 나 잡아봐라 했을 때 남자를 이걸 잡아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남자들 입장에서는. 그쵸. 잡아도 욕먹고 안 잡아도 욕먹습니다. 이게 인생이거든요. 왜냐면 잡으면은 무드 없다 가고요. 안 잡고 안 가면 관심 없다 하잖아요. 둘 다 욕먹는 거예요. 차밭은 간다 안 간다. 남자들. 되도록이면 다녀오소. 약속이 있네. 이게 제일 좋더라. 살아보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차는요. 나무라 했잖아요. 이렇게 하나씩 심어요. 심고 나면은 처음에 분할되면서 조금씩 번져요. 좀 더 번지고 2년 되면 더 번지고 이렇게 번지고. 자, 그럼 처음에 심었던 것은 이렇게만 있어요. 그러면 차 잎이 이제 좁히다겠죠. 그래서 수확할 수 있는 게 이 정도밖에 없어요. 이 정도. 원래는 지금 두둑이 절반이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부분을 전체를 다 수확해야 맞는데 수확이 얼마만 한 20%만 할 수 있겠네. 이렇게 하면 얘는 뭐다? 이 전체 이 한 일항에서 수확 면적률이 20%밖에 안 되는구나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이게 크다 보면 시기가 지나면 크고 하면 또 분할이 돼요. 계속. 그래서 차 밑에 가서 밑에 앉아갖고 차 밑을 올려보잖아요. 밑에 보면 기둥은 하나씩 있어. 근데 이게 막 번지는 거야. 번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번져요. 막 번지겠죠. 크게 번지면서 차 잎이 여기서 쫙 생긴단 말이에요. 그때 이 밑에 보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만약에 이렇게 여기까지가 이제 1m라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이제 80cm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대비해서 몇 프로나 수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확 면적비 따지면 한 10% 정도 할 수 있겠죠. 그게 수확 면적률이에요. 그래서 수확 면적률을 조사하는 품목, 수확감소 보장 밭작물 품목 중에서는 유일하게 딱 하나, 차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차는 수확 면적률을 계산할 수밖에 없는 게 표본 구간을 정해서 우리가 표본 구간을 정해서 1제곱미터당 수확량이 얼마야 라고 계산하는 방식을 우리 논작물에서 배웠잖아요. 표본 내포기 길이 줄간격 이런 식으로. 근데 얘는요, 이 일항폭의 면적을 조사하지 않고 차 있는 잎에다가 그대로 넣는데 이 면적은 따지지 않아요. 그래서 수확 면적률을 차만큼은 조사를 해요. 좀 이따 공부할 때 설명을 또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차는 뭐다? 경작불능이 조사되지 않는다. 나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경작불능은 수확 직전에 이렇게 똑같겠죠. 수확 직전에 자연재해 조수의 화재 여기다가 이제 뭐다 감자의 경우에는 모든 병충해가 되겠네요. 병충해
병충해로 뭐다? 식물체 피해율입니다. 피해율 몇 프로? 65% 자, 이상입니다. 여기는 이상, 미만, 총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것 좀 잘 구분해 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됐을 때는 뭐다? 경작 불능조사를 합니다. 그러면 조사를 했는데 조사 결과가 되겠죠. 조사 결과. 조사를 해 보니까 이런 집도 있을 수 있겠죠. 계약자께서는 야, 우리 집에 지금 뭐 양파가 다 죽어버렸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벌써 보니까 식물제 피해율이 65% 미만 나오는 집도 있을 것이고, 식물제 피해율이 65% 이상, 65, 70 뭐 나올 수 있는 집도 있을겠죠. 이게 두 개로 나왔을 때 그러면 어떻게 너는 뭘 계약자에게 안내를 할 거냐라는 거잖아요. 계약자한테 가서 예, 사장님 식물제 피해율 60% 나왔네요. 수고하세요. 온 게 계약자는 멍해갖고 그래 보험금 나온 것 같구나. 노타리 쳐본 경우 있겠죠. 아니 사장님 제가 언제 노타리 치라고 했어요. 여기 아니 자네가 60% 나왔단 말만 갖고 가서 나는 올해 경작불능이 60% 이상만 되면 된 줄 알고 바로 엎어버렸네. 보험금은 계약가 내시게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안내가 중요한 거야. 알아야 돼. 알아야. 그래서 식물지표율 60% 미만이 나오면 이 집은 뭐 한다? 당연히 뭐다? 수확량. 사장님 다음에 수확량 조사 해가지고 수확 감소 보험금으로 계산해서 드릴 거예요. 수확량 조사 대상으로 분류한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65% 이상이 되면 계약자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사장님, 경작불능 보험금 받으실 거예요. 자, 65% 이상이기 때문에 경작불능농지가 맞습니다. 제가 경작불능농지로 판정을 할 거예요. 하는데 사장님 경작불능 보험금 받으실 거예요? 아니면 보험금을 안 받으시고 다르게 추가 수확량 조사를 시행을 해볼 거예요? 라고 여쭤본다. 왜? 경작불능 보험금을 받게 되면 수확량 감소 보험금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왜? 작물이 없어지니까 수확량을 조사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수확 감소 보험금 못 받으니까 그걸 반드시 안내를 해드려요. 그래서 이분이 나 경불보험금 나 받겠다라고 하면 그때는 어떻게 한다? 예, 그래요. 그러면 사장님 산지 폐기하세요. 폐기. 로타리 쳐버라는 얘기죠. 제가 말씀드렸죠. 자, 65%니까 이만한 땅덩어리에 이 정도가 65%, 500제곱, 650제곱미터. 1000제곱미터짜리예요. 자, 350 있습니다. 그래서 딱 여기가 이제 식물제 피해율이에요. 그러면 이제 산지 폐기하세요. 그러니까 계약자께서 어떻게 해요? 자, 트랙터로 여기 쓱 갈아엎고 여기만 갈아엎은 경우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산지 폐기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상 공간에 다 갈아엎으셔야만이 산지 폐기한 거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왜 그래요? 보험금이 65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보험금의 몇 프로를 주는 게 아니라 이 전체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보험금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보험 가입 금액이 1000제곱미터에 해당되는 걸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자, 경작불능 보험금 나 얼마 나온가 그러면 여기 이제 물어볼 수 있겠죠, 계약자가. 보험금 신청하랍니까? 라고 했더니, 저는 나 그럼 경작불능 보험금 얼마 줄 거야? 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경작불능 보험금이 원래 가입 금액이 1000만 원짜리 자부담이 20이니까 사장님 이리 와보세요. 자, 우리 학원에서 알려줬어요. 100 마이너스 20 나누기 하니까 40. 1000만 원에 1000만 원이면 40, 400 나갑니다. 라고 안내해드리겠죠. 이 사람아 1000만 원짜리가 없어져 버렸는데 400밖에 안 준다고 나는 못하네. 할 수 있겠죠. 못하네. 그러면 뭐다? 이 집에는 경불보험금 신청을 안 했잖아요. 그랬으니까 이 집은 뭐한다? 추가로 뭐한다? 수확량이라는 것을 조사를 해가지고 수확량이 얼마인지 판단해서 수확 감소 보험금 대상에 편입합니다. 수확량 조사를 시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얘가 시험 문제에서 어떻게 나오냐? 그럼 이렇게 했는데 뭘 지금 시험 문제 나옵니까? 라고 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물어보는 거. 자, 손해평가자 물음 1, 각 물음에 맞으면 O, 틀리면 X로 답하시오. 할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해요. 자, 1번 손해평가사 고현석이가 종합위험 수확감소보장 밭작물 양파 품목에 경작 불능조사를 시행한 바 식물체 피해율이 65%로 조사되어 계약자에게 안내하였다. 계약자에게 안내한 바 계약자는 경작불능보험금을 신청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어떤
조사를 실시한가라고 물어볼 수 있겠죠. 그래서 수확량 조사로 안내를 드렸다. 그래서 맞으면 O, 틀리면 X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때는 당연히 맞잖아요. O잖아요. 근데 만약에 식물집배율이 65% 이상으로 해서 계약자가 경작불능 보험금을 신청하지 않았으니까 그때는 경작불능 재조사를 시행한다. 로 안내하였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잖아요. 그렇죠? 경작불능 조사는 한 번만 시행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계약자가 보험금을 받을 거냐 안 받을 거냐. 안 받으면 뭐 한다? 수확량조사. 수확량조사 한다. 언제 한다? 수확 직전에 한다. 자, 물어보는 겁니다. 자, 맞으면 O, 틀리면 X이고 답이 O인 경우에 O인 경우에는 그 수확량, 그 품목의 수확량 조사 적기를 쓰시오. 이렇게 물어볼 수 있죠. 그럼 연결되잖아요. 연결되니까 이 사람은 얘는 다 아네. 아네. 그런데 뭐 아니 무엇을 연결 이렇게까지 복잡하게 이럴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연결해서 연산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지금의 트렌드예요. 이제는 여러분들의 머리에서 암기보다는 생각해내는 거예요. 이거 공부하시고 이해하신 분은 생각해서 이걸 답을 쓰면 맞겠네라는 그 답을 요구하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에 수확 직전에는 수확량 조사합니다. 150조. 그 다음에 보장하는 재. 수확량 조사는 전 품목인데 뭐 한다? 수확량 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품목은 딱 하나. 사료용 옥수수. 여기는 지금 옥수수가 있고요. 사료용 옥수수는 제가 안내를 안 드렸는데 사료용 옥수수가 있습니다. 사료용 옥수수는 뭐냐면 조사료용표와 같은 의미다. 소 먹이로 쓸 것 같아요. 응? 자, 그 다음에 수확 개시 후부터 수확 중이. 자, 그 전에 수확이 시작됐는데 그 전에 아무 재가 없었어요. 근데 수확하고 있을 때, 수확 시즌일 때예요. 거의 대부분 농지가, 자, 고구마다 그러면 삽시기로부터 120일이 지났어. 근데 내가 지금 수확을 바로 하는 건 아니잖아요. 내 사정에 맞춰서 지금 이제 그 수요 공급 때문에 시장에 고구마가 뭐 완전히 풀렸다 그러면 좀 늦게 할 거고 부족하다 그러면 얼른 할 거잖아요. 그건 무조건 120일만 되면 가서 삽 들고 캐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사만 120일 이후에 할 수 있는 거고 계약자는 120일 전에 수확할 수도 있고 120일 이후에 수확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근데 저 한 일주일 있다가 수확하려고 마음 먹었어. 120일은 지났어. 그러면 수확 시작 후가 됐잖아요. 120일 지났으니까. 합식은 5월 1일입니다. 그럼 5월 1일이니까 6월 1일, 7월 1일, 8월 1일, 9월 1일이에요. 그러면은 9월 1일이면 딱 4개월. 그래서 4, 30일, 120일 됐어. 자, 수확 시작. 자, 9월 1일이 뭐다? 합식일로부터 120일인데 일단 지났다고 해와요. 근데 인데 계약자는 언제 한다? 9월 이제 25일 날 수확을 한번 하고 싶어. 그럴 수 있겠죠. 근데 이때 9월 1일까지는 무사고였어. 사고가 없어, 이 집에.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다 잘했는데 9월 10일 날 이때 이 이상은 태풍이 와버렸다. 태풍 올 수 있나요? 9월 10일 날? 그렇죠. 10월 달에도 막 연속으로 3일 간격으로 태풍 2번 때리고 그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평가사 자격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이때 이제 태풍이야. 또는 집중호우가 발생했다. 그럼 이 둘 다 자연재해가 발생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게 흙이 파이고 난리가 나면서 고구마들이 없어질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다 보면 뭐다? 사고가 접수가 돼. 사고 접수. 그러면 할 수 있는 조사는 뭐만? 수확량 조사밖에 없죠. 왜냐하면 수확이 시작됐으니까 수확 직전이 아니잖아요. 수확 직전이 아니기 때문에 경작불능도 할 수 없겠죠. 경작불능 수확 직전이니까. 그래서 수확이 시작됐으니까 할 수 있는 조사는 뭐만? 수확량 조사만 시행을 하면 된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얘기 되셨죠. 내 농지가 수확하고 있을 때, 막 감자를 캐고 있는데 막 태풍 불었다 그 뜻이 아니고 수확기는 이미 지났어. 근데 내 농지는 아직 수확을 아직 안 했어. 그때 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뭘 조사한다고요? 수확량 조사를 시행한다. 보시면 됩니다. 이 뜻이에요. 자, 다음은 151쪽 살펴봅니다. 제일 먼저 피해 사실 확인 조사.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수확 직전에 재해가 발생하면 사고가 접수된 농지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를 한다고 그랬고요. 자, 대상 재해는 뭘로 인해서? 자연재해, 조세, 화재. 다만 모든 병충해로 피해 입으면 피해 사실 확인 조사를 해드리는데 그건 어떤 품목이다? 감자 품목이다. 감자인데 시험에서 품목을 쓰셔야 하고 품목 하나만 쓰시오, 하나를 쓰시오라고 할 수도 있고 품목을 쓰시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때 그냥 여러분들 쓰고 싶은 대로 쓰세요.
그냥 품목을 쓰시고 그래서 감자를 쓰면 정답이에요. 난 불안해 죽겠어요. 꿈자리가 안 좋아. 그렇잖아요. 안 좋아. 꿈자리 안 좋은 경우 있습니다. 시험에서. 막 그 다리 지나도 툭 떨어지고 막 그런 경우 있잖아요. 시험 보러 갔는데 지금 전날. 그럴 때는 야 봄재배, 가을, 고랭지, 콜 쓰시면 이제 빼도 박도마다 완벽하게 내가 하는 거예요. 예? 근데 시험에서 물어보는 거죠. 병으로 인해서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는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받장품 중에서 모든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쓰시오. 그러면 감자 쓰시거나 봄, 가을, 재배 해서 쓰면 되겠죠. 근데 앞에가 이 말이 수식이 되는 거예요. 뭐라고 했냐면 앞에가 파전일로부터 95일 이후에 수확량 조사 적기인 종합위험 수학감소 보장 받작물 품목 중 병충해를 보장하는 품목을 쓰시오라고 하면 그때는 답을 이렇게만 쓰면 틀린 거예요. 그때는 감자라고 쓰시고요. 파종일이 95일이니까 봄재배 감자라고 당연히 하시고요. 그 다음에 가을 재배 감자인데 얘는 제주도 이외 지역이라고 쓰셔야 돼요. 콜 되셨죠? 그 앞에 한마디가 답을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고 이렇게 요구할 수도 있더라는 거예요. 되셨죠? 그러니까 이 개념을 여러 가지를 막 갖고 와서 출제자분들은 이제 여러분들을 막 힘들게 만들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개념치 않는다. 좋은 문제구나. 문제 내느라고 고생했다. 짜장면 곱빼기 먹으면서 했구나.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예. 오류가 나오면 어떤데요? 짜장면 곱빼기 먹었어요. 먹고 나면 당 때문에 연립자리 문제 헷갈려. 아, 이거 잠깐만.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웃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지는 않아요. 그분들은. 자, 그 다음에 피해 사실 확인 조사입니다. 자, 보면 조사 방법이 피해 사실 조사 방법 준용이라고 했는데 피해 사실 조사 방법 준용은 어디 나오냐면 페이지 23쪽 한번 살펴보세요. 왜냐하면 다 똑같은 내용이니까 그냥 이렇게 준용이란 말 써가지고 앞에 거가 똑같아라고 했는데 23쪽 보시게 되면 여기가 적과전 종합위험 방식, 그 유명한 적과하기 전에는 종합위험 자연재해 조세화재로라는 뜻인데 여기에 23쪽에 손해평가 현지 조사 방법 가로 1번 피해 사실 확인 조사 가, 나, 다, 라 봐보세요. 라 조사 방법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사항을 확인한다. 이걸 뭐라 한다? 이하 피해 사실 조사 방법 준용이라 한다라고 해갖고 밑에 있는 그 항목이 뭐다? 1에 가, 나, 다와입니다. 여기까지는 필요 없어요. 1번에 즉 보장하는 재료에 인한 피해 여부 확인,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 자, 기상청 자료를 조수해로 인해서 피해 입어서 손해평가사 고현석이는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하여 피해 사실을 확인 조사했다. 맞으면 O, 틀리면 X. X잖아요. 그렇죠? 조수해는 기상청 자료에 안 나타나. 됐죠? 조수해니까 누지 멧돼지 김땡땡이라는 멧돼지는 몇 년 몇 월 며칠 날 누지 고구마 개먹으러 가니까 주의하세요. 이렇게 기상청에서는 공지를 못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공지가 되는 것은 자연재해만 해당이 돼요. 그래서 만약에 자연재해 사고다라고 하면 그때는 뭐다? 기상청 자료. 그때 며칠 전에 사고 났을 거예요. 자연재해. 기상청 자료 확인 및 현지 방문을 통하여 보장하는 재료로 인한 피해가 맞는지 확인하며 이에 대한 근거 자료는 뭐다? 1번, 가번 기상청 자료.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 의견서 등 세해 입증 자료가 필요하고요. 4번 농지 즉 과수원 등 전반적인 피해 상황 및 세부 피해 내용이 확인 가능한 피해 장소 활량 사진. 그래서 저희들이 요즘 이제 벼 손해평가 만약 홍 손해평가 합니다 지금. 근데 제일 먼저 가면 그 위치 내가 이 위치 왔다. 무슨 리 몇 번이었다 해서 카카오 맵의 위치 현지 위치 나는 빨갛게 나오거든요 표시가. 그럼 그 농지 위치 주소 찍어보면 빨간 것과 농지 위치가 같은 위치에 있게끔 해서 그 화면은 스크린을 떠요. 그리고 이제 현장 사진을 멀리서 이렇게 딱 전반적으로 나오게끔 사진을 찍습니다. 그리고 가까우게 가서 여기는 무슨 병이 있었네, 아니면은 벼 같은 경우는 깨시무늬병이 있었네, 또 쭉정이 많으면 침수로 인해서 물에 잠겨갖고 결실이 부실하네, 이런 식으로 증거 사진을 찍어요. 평가사들이. 요게 뭐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다. 아, 이 집에 진짜 제로 피해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잖아요. 것들. 그러면 손해평가 하면 핸드폰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있어야 됩니다. 핸드폰 없으신 분은 지금 당장 공부를 멈추시기 바랍니다. 자, 그다음에 단 태풍 등과 같이 제 내용이 명확하거나 사고 접수 후 바로 추가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피해 사실 조사를 생략할 수 있다. 즉, 제가 막 발생했어요. 그래서 전국이 난리 났어. 막 방송국에서 오메 우리 집도 어디 가버렸어요. 욕을 하면서 막 방송하고 있는데, 이 집은 여기는 태풍 왔어요. 이러고 조사하고 다니면은 이게 뭐라 그래요? 저거 정신 나갔다. 니를 조사해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는 뭐다? 알았다. 쟤 있다. 인정 콜. 저희들 수환 조사 해드릴게. 이렇게 갈 수 있다는. 그럼 굳이 피해 사실은 절차를 하나 생략을 함으로 인해서 계약자는 빠른 시간 내에 손해평가를 받을 수 있겠죠. 절차 하나 생략해 주니까. 예? 이게 뭐다? 피해 사실 확인 조사 방법 준용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다 뒤에 보면 다 준용 나오면 이 내용이구나. 뭐다고요? 기상청 자료하고 현지 방문을 통하여. 먼저 가기 전에 재해가 있습니까? 하면 기상청 자료 확인해서 보고, 그다음에 현지 간다 꼭 가라겠어요. 피해 사실은 뭐다? 기상청 자료를 확인하고 피해 사실을 확인한다. 틀렸죠? 뭐라고요? 현지를 방문을 하겠잖아요. 방문. 자, 피해 사실 확인 여부와 자, 읽어볼게요. 자, 피해 사실. 확인 조사. 자, 이 집에가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 직접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랬으니까 재해가 있는지 없는지 하기 위해서는 뭐 한다? 기상청 자료라고 그 농지 가보라겠어요. 현지 방문을 통해서 이 집은 이 농지에는 재해가 발생했구나. 근데 얼만큼 발생했는지 난 모른다마는 어쨌든 발생한 건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수확량 조사하게 되면 뭐냐면 보상하는 재해가 이 집에 있었고 그걸로 인해서 진짜로 피해가 있는지 심사를 해요. 우리 평가사들도. 우리 평가사들의 역할이 요즘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랬으니까 뭐다? 얘는 뭐냐면 농지 또는 과수원을 가가지고 이 작물의 상태를 봐야죠. 작물의 상태를. 그럼 뭐다? 그 농지 가보니까 재해가 발생을 했고, 재해는 발생했으면 무조건 피해가 있다는 보장은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비 왔으니까 내 몸이 다 젖어야 된다는 규정은 없잖아요. 비 왔는데 우산 쓰고 간 사람은 안 젖을 거고, 그죠? 밖에 안 나간 사람은 안 젖을 거고, 이런 것처럼 얘도 재해는 발생했어. 재해는 발생했는데 그 집에 피해가 있냐 없냐를 판단해 달라는 거죠. 그래서 손해가 났는지. 그래서 작물의 상태를 보고 가물었다. 근데 가물어서 그 지역이 전체 가물었는데 가문 것은 맞지만 이 집은 피해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피해자가 물을 많이 대주면 어떤 집은 물을 못 대주는 경우도 있을 거니까 피해 있을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뭐다? 보상 재해 여부는 농지 및 작물의 상태를 감안해서 보상하는 재해 여부가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사가 심사하고, 피해 사실 확인 조사는 기상청 자료와 현지 방문을 통해서 피해가 있구나 없구나를 판단하더라.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좀 달라서 그래. 혹시 가로놓기 나오니까 그것이 그것 아니에요. 그러면 또 입장 곤란하니까. 피해 사실 때는 작물을 만져보지 않습니다. 작물 만져보라는 얘기 없죠. 작물 주물주물 안 한다고요. 근데 여기는 뭐예요? 작물의 상태니까 작물을 만져보는 거예요. 만져보면서 쭉쟁이가 있는지 없는지 알고 그 상태를 본다는 거예요. 또 이파리에는 병은 있는지, 올해는 지금 배 같은 경우는 가시무늬병이 좀 많이 발생했어요. 그 사진 찍고 가시무늬 발생했구나 라고 보는 거예요. 작물 상태를 좀 봐달라는 얘기. 작물을 얘기는 조물주물 하라는 얘기고, 얘는 쓱 한번 살펴봐라. 현지 방문해서 태풍 왔다는데 온 건 맞아. 비는 왔어. 온 건 맞아. 현지 방문 보니까 좀 무너지기도 하고 좀 물에 잠겼다고 하니까 피해는 있겠네라고 하는 거예요. 1차. 그리고 2차는 보험금을 주기 위해서는 세부적으로 진짜 작물이 얼마나 피해 있는지, 진짜 맞는지, 재해는 발생했고 그로 인해서 손해가 날 것 같은 느낌이 있는지 꼭 보라는 얘기입니다. 만져보라는 얘기예요. 자, 재파종 조사입니다.
자, 이제 여기서 이렇게 이제 보험금마다 한 번씩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재파종은 시험에서는 과거에는 빈출이었어요. 잘 나왔습니다. 재파종. 자, 파종을 했는데 그 파종한 마늘의 씨앗이 뒤에서 까마귀가 뺏먹을 수 있겠죠. 이제 그냥 이제 얘 만드는 거예요. 이제 가물었다, 추웠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왜냐하면 마늘의 파종은 보통 10월 달에 합니다. 10월 달에 하면 추워요, 더워요, 아니면 선선해요? 뭐 선선하겠죠, 일반적으로. 선선해서 마늘은 겨울을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몸에 좋은 거예요. 근데 10월 달에 파종을 했는데 파종을 하고서 한 일주일 있다가 강추위가 올 수 있겠죠. 이제 이번 주 춥다고 그러니까요. 강추위 오면 뭐야? 이제 아주 연약한 마늘 씨가 땅속에 있는데 완전히 이게 잘 보호를 받지 못한 상태에서 영하로 떨어지면 얘가 얼어 죽는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겠죠. 그럼 얼어 죽으니까 싹이 나요, 안 나요? 안 나. 그렇죠. 싹이 안 나면 뭐다, 그거 다 죽은 거니까 다시 그 부분에다가 새로운 이상 없는 씨앗을 파종하는 걸 재파종이라고. 재파종. 그래서 재파종 하게 되면 보험회사는 재파종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시험 문제에서는 보험금 계산하는 문제가 거의 대부분. 재파종 보험금. 재파종 조사를 할 수 있는 품목은 뭐다? 마늘입니다. 그래서 여기다 만까지 써드릴게요. 마늘만.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은 마늘만 해당됩니다. 마늘만. 자, 보험금은 얼마 든다? 보험 가입 금액. 허박이에는 35% 드립니다. 거기다가 이거 다 드린 건 아니고 이만큼만 드립니다. 표준 피해율만큼 드립니다. 아, 피해율은 피해율인데 뭔 또 앞에가 표준이 붙어가지고 잠깐만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과거에 공부하신 분은 표준 출현 피해율이라고 했어요. 싹이 나야 되는데 안 났으니까 그만큼 피해 입었어라는 건데, 야, 그냥 그 복잡하게 출현이 뭐냐고 또 설명을 하면 생기려니까 이만큼 피해다. 표준이란 말이 좀, 이 표준이란 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표준은 농지에다가 이렇게 마늘을 심어요. 자, 그러면 여기는 두둑입니다. 두둑. 두둑은 항상 작물을 심는 몇 부분. 네, 꼬랑은요. 꼬랑은 사람들이 작업할 수 있는 통로 또는 물길, 물 빠진 길, 이런 게. 꼬랑 없으면 이게 다 척척해지겠죠. 빠진 길, 이런. 그래서 여기 두둑에다가 뭐다? 멀칭을 해요. 꼬랑에다는 멀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멀칭하고 나면 여기에 구멍이 이렇게 뚱뚱 뚫린 것을 멀칭을 해요. 자, 이 집은, 요즘은 멀칭해가 구멍 개수가 있어요. 거기다가 마늘을 뽕뽕뽕 빠쳐서 심기는 거예요. 심는 거예요. 그럼 이게 4개짜리 있죠. 4개짜리 있고, 그 다음에 12개짜리 있고, 그렇게 해서 이 폭이, 이제 이 두둑 폭이 크면 여기 있는 개수가 더 많이 심을 수 있고, 두둑 폭이 작으면 적게 심을 수도 있겠죠. 내가 조사하러 갔는데 4개짜리야. 두둑 폭이 작아. 기분 좋아, 나빠요? 좋겠죠. 왜? 내 육신이 편하니까. 그렇죠. 가보니까 25개짜리. 성질 안 생겨. 성질 나죠. 성질 나. 어차피 수당은 똑같은 것 같은데 느낌이 조금 차이 나고. 내 육신이 불편하니까. 인간은 뭐, 첫 번째 육신부터 따지거든. 정신이 아니라. 근데 어쨌든 깔끔하게 조사하고 나면 그 돌아 나올 때, 그 농지에서 돌아 나올 때는 마음이 참 개운합니다. 근데 대충 조사하면 찜찜해요. 뭔가 내가 빠뜨린 것 느낌 이런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공부를 꼼꼼하게 하시면 현장 가면 개운해지실 거예요. 지금 찝찝합니다. 다시 지금 따고 현장 가면 개운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심어놨는데, 이때 해놨는데, 이거 뭐다? 저희가 벌써. 저희가 뭐다? 이제 얘가 냉해라고 할게요. 냉해. 냉해라는 것은 1과목에서 공부하셨죠? 1차에서. 1과목. 교육교수님. 냉해는 뭐다? 생육초건 이하로 떨어지는 거예요. 온도가. 그러면 얘가, 야, 나는 이제 생육초건이 뭐 영상 1도다. 그런데 뭐 영하 3도로 한 3일간 뚝 떨어지고 있을 때 얘는 뭐다? 이제 얼어 죽겠죠. 이렇게. 그런 것들이 냉해라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재가 발생해서, 그래서 뭐다? 다른 것들은 다 싹이 났어요.
싹이 났는데 이런 놈은 그냥 안 나. 싹이 나고 싹이 나고 싹이 나고 이런 건 안 나고 싹이 나고 이렇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러면 이 싹이 난 것은 뭐라 한다, 우리가 식물체라고 한다. 식물체. 싹이 안 난 것은 죽어버렸으니까 이 부분에는 뭐다? 이 부분에는 다시 파종을 해야 될 부분이 되겠죠. 그러면 마늘은요, 이 개념입니다. 이 보험 가액, 물건의 가치를, 보험에 가입할 때 물건의 가치를 어떻게 하냐면 가로 1m, 세로 1m. 이 부분, 이 안에다가는 마늘씨를 몇 개를 심어야만이 보험으로서 가입할 수 있는 가격 정도가 형성이 되느냐라고 하는 게 몇 개다? 이렇게 쭉 생긴 게 몇 개? 30개. 30개. 그래서 1제곱미터당 30개 정도가 나오면 표준 출현이 됐다고 그래. 표준적으로 식물체가 나왔구나, 싹이 나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제곱미터 30개면 10제곱미터 하면 몇 개예요? 10제곱미터 하면 몇 개? 당연히 300개가 되고요. 100제곱미터 하면 몇 개입니까? 100제곱미터? 100제곱미터 하면 30 하면 3,000개. 3,000개. 되셨죠? 그러면 1,000제곱미터 하면 몇 개가 돼요? 아, 얘는 몇 개? 3만 개지 않나요? 3만 개. 그렇죠? 그렇죠. 요게 뭐다? 이렇게 다 계산하게 되면 전부 다 1제곱미터당 몇 개씩 되는 거예요? 30개 per 미터 제곱. 얘도 30개 per 미터 제곱. 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이렇게. 요게 뭐다? 1제곱미터당 30개 이상의 마늘 씨를 심어야만이 마늘 보험으로서는 인수가 가능하다. 여기 1,000제곱미터에다가 마늘 하나 딱 심어놨어. 건들지 마라, 이거. 못다. 마늘 하나. 가격이 1,000만 원. 보험 안 받아준다. 그걸 뭐라 한다? 밀도라고 한다. 인수 밀도. 이 정도 양은 심어놔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그 인수 밀도를 안 정해놓으면 여기다가 마늘 하나, 여기다 한 2개만 심어놓고, 야, 가격이 1,000만 원. 그럼 이거 이제 하나 죽으면 500만 원. 하나 죽으면 500만 원. 근데 얘기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도덕적 해이나 보험, 사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인수 제한의 밀도라는 걸 정해놨다. 근데 이 표준 밀도가 1제곱미터당 30개 정도는 심어야 된다는 얘기. 근데 여기 시험 문제에서는 보통 R을 안다. 1R 또는 10R. 이 1R는 100제곱미터와 같은 거예요. 10R는 곱하기 1000 했으니까, 곱하기 10 했으니까 1000제곱미터와 같은 내용이더라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1R다 그러면은 100제곱미터, 10R다 그러면 1000제곱미터. 그럼 1000제곱미터면 몇 개 정도 싹이 나야 된다는 얘기예요. 최소한 3만 개는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3만 개 이상은 심어놨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재해가 발생해서 자, 피해 있는지를 조사를 해 보러 갔다는 거죠. 그러면 이때 단위 면적이잖아요. 단위 면적. 면적이니까 이 표본 면적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재파종할 때 이 마늘은요, 그러면 이거 중간에 몇 개만 죽은 거 이것만 세고 올까요? 그게 아니라 단위 면적이니까 이 면적 내에 있는 마늘이 몇 개 식물체가 났냐, 즉 싹이 났냐, 그걸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그게 1차 조사라고 해요. 1차 조사. 1차 조사는 뭐냐면 식물체 주수를 조사합니다. 주수. 식물체 주수를 조사하더라. 그러면 식물체 주수는 어떻게 조사하느냐는 거예요. 식물체 수는 1제곱미터당, 식물체 수는 1제곱미터당 식물체 주수 곱하기 면적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10제곱미터. 10R입니다. 10R. 그래서 무조건 1000 하시면 돼요. 이 값을 계산해내는. 그러면 이때 1제곱미터당 식물체 주수는 단위를 보니까 미터 제곱에 주수네라는 걸 알 수 있겠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이 표본관의 면적을 먼저 조사해 보는 거예요. 근데 표본관의 면적은 자, 1, 2, 3, 4, 5, 6, 7, 8.
쭉 있겠죠. 이렇게 다 심어져 있으면 얘는 하나의 표본 구간의 면적은 8주 이상의 이랑 길이에다가 이랑 폭이에요. 그랬으니까 표본관의 면적은 얼마만큼? 여기서부터죠. 여기서부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이네. 하나, 둘, 셋. 여기 면적은 여기까지. 그러면 얘가 뭐예요? 여기까지가 가로가 되겠네요. 가로 해가지고 얘 얼마 해볼까요? 1.5 밑에 해봅니다. 이렇게 나왔다고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8주에 거기 교재가 뭐라 쓰냐면 8주 이상 이랑 길이 곱하기마다 이랑 폭이에요. 자, 영어 하나 갑니다. 자, 얘는 두둑이고 고랑인데 어디가 이랑이 있다는 얘기니? 뭐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이랑이라는 거요. 두둑과 고랑을 합친 걸 이랑이라고 해요. 얘를 이랑. 되셨죠? 그래서 이랑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이랑 길이가 되고요. 위에서 내리면 이랑 폭이 된다. 되셨죠? 이랑 폭. 8주 이상의 이랑 길이니까 1번부터 9번까지 재면 되겠죠? 그래서 8주 이상 길이 1.5m 나왔다. 자, 이랑 폭이 1m 나왔다고 해요. 여기서 여기까지. 1m.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1m. 그럼 뭐냐면, 하나당 표본 구간의 면적 얼마? 1.5 제곱미터라는 걸 알 수 있게. 거기서 뭐 한다고요? 싹이 난 거, 식물체 주수만 조사하더라. 자, 볼게요. 자, 1.5 제곱미터 곱하기 1, 이게 표본구간 하나예요. 표본구간 이 집이 5개다. 라고 한다면 1.5 곱하기 얼마면 돼? 5 하시면 되겠죠. 5 하면 7.5 제곱미터네. 그렇죠? 7.5. 그러면 7.5 제곱미터 이런 것들이 몇 개 있다고요? 5개 있다고요. 5개. 5개 있을 수 있겠죠. 이렇게. 만약에 표본관. 그러면 이때 이 표본관 면적이 얼마다고요? 7.5 제곱미터라고. 시험에서는 표본관 면적 뭐 7.5 제곱미터, 10 제곱미터 이렇게 준단 말이에요. 그럼 그대로 쓰면 돼. 뭐 귀찮으니까 이렇게 10으로 그냥 바로 가도 돼요. 자, 얘를 2m예요 할 수 있겠죠. 2m. 그러면 2m 곱하기 1. 요거 있는 게 표본관 몇 개 있다? 5개 있다. 결국은 10 제곱미터는 얘기죠. 10 제곱미터에서 자, 여기 도사는 이 줄, 쭉, 이 줄. 얘는 안 하겠죠, 당연히. 그래서 8개 있는, 여기에 있는, 마늘의 상태를 보고 싹이 난 것만 조사하는 걸 식물체 수수를 조사한다. 싹이 안 난 거 조사할 필요 없습니다. 해보니까 얼마 났냐면, 180개 났대. 자, 그러면 1 제곱미터 이게 몇 개 난 거예요? 18개 난 걸 알 수 있겠죠? 안 봐도. 180 나누기 10 하면 1 제곱미터당 18개의 싹이 났다는 거죠. 그러면 10알은 몇 개 났다는 거예요? 곱하기 여기다가 얼마? 1000 때려 넣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18,000개가 싹이 10알당 18,000개 이렇게 싹이 났어요라는 걸 알 수 있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이때 여기 있는 표준 피해율이란 도대체 뭐냐면 10R당 최소한 3만 주 이상은 싹이 나와요. 식물체가. 3만 주 이상은. 근데 18,000개밖에 안 나왔으니까 몇 개는 더 심어야 돼요? 12,000개는 더 파종을 해야 되겠죠. 죽은 데다가. 이게 죽은 게 쉽게 말하면 12,000개라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다가 마늘씨를 새로 심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12,000개를 심어야 될 그 재파종 비용을 보험회사가 지급한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때 이 표준 피해율의 공식은 이렇게 돼요. 3만이 기본이라고 했습니다. 3만. 그래서 3만 마이너스 10아르당의 식물체 주수.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만 잘 기억하시면. 자, 그러면 이 집은 식물체 표준 피해율이 몇 프로나 되는지 계산해보면 되겠죠. 자, 지금 우리는 뭘 공부했어요? 여기 있는 이 값을 찾아내는 공부를 했다고요. 그럼 이 공식 알면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니까 3만 마이너스 계산해 보니까 18,000으로 나왔다.
나누기 3만 했습니다. 지금 얼마예요? 12,000 나누기 3만이니까 얼마? 40%. 그러니까 인체 농지의 40%는 전체 것의 40%는 다시 심어야 돼 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입 금액의 최고 한도 35%의 40%를 보험금으로 지급할 거야 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죠? 자, 그러면 얘를 파종을 해야 돼요. 그러면 얘는 어떤 때 보험금이 지급되느냐. 공약이 뭐냐면, 자, 1차 때 이만큼밖에 싸게 안 나왔어요. 그래서 2차 때 조사를 해봅니다. 1차고 2차 조사를 해봤어요. 이제 파종을 해야 그 돈 들어간 거 보험회사가 줄 거니까 해봅니다. 그때는 2차 조사 때는 뭐냐? 1차 때의 식물체 주수하고 2차 때 새로 파종한 주수, 이 합계가 얼마다? 10알당 3만 주 이상 돼야 돼. 3만 개 이상 시에 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자, 그러면 18,000이니까 2차 조사 때 시험 문제에서 파종 주수가 11,000개다. 그럼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됩니다. 그래서 면부책을 판단하시오. 자, 손해평가사 고현석에는 1차 조사 때 10알당 18,000개의 식물체 주수를 조사했고 2차 조사를 용감하게 가서 파종 주수가 11,000개. 1차 때 18,000개로 조사해서 자, 재파종 보험금의 이를 보고 재파종 보험금의 면부책을 판단하는 거예요. 자, 면책이면 면책의 사유를 쓰고 부책이면 보험금을 줘야 되니까 재파종 보험금을 계산하시오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이때는 뭐다? 이때는 면책입니다. 왜냐하면 재파종 보험금은 반드시 1차 때의 식물체 주수와 2차 때 서로 파종한 주수의 합계가 10알당 3만 주 이상이에요. 자, 그럼 두 번째 사례. 얘는 면책이죠? 면책. 두 번째. 자, 부책은 어떻게 하냐? 자, 1차 조사 때, 1차 때, 자, 18,000. 그 다음에 2차 때, 자, 파종 주수 해보니까, 13,000개. 해보니까 두 개가 3만 1,000개였어요. 자, 보험금 지급한다, 안 한다? 한다라고 되겠죠. 그래서 3만 주 이상이니까. 그러면 3만 주 이상이니까, 야, 이건 3만 1,000개에 해당되는 거 보험금 준다. 그건 아니에요. 무조건 만족만 보는 거예요. 만족이냐, 불만족이냐. 그래서 3만 주 이상이면, 자, 표준 출연 피해율, 이거 1차 값. 식물체 주수가 1차 값입니다. 이제 적용해서 표준 피해율을 계산해 내는 거다. 그렇죠? 자, 대신 여기서는 주의할 점마다 8주의 일한 길이는 꼭 기억하세요. 다른 것들이 이제 5주의 일한 길이에요. 얘는 조사를 어떻게 되냐면 눈으로 해요. 눈으로. 쓱 보면서. 아, 1번 구간 줄자 딱 재고 사진 찍고, 식물체 수 몇 개, 오케이. 더 다음 구간 이렇게 해요. 그 다음에 손해평가사의 피로도가 높을까요? 낮을까요? 간단하잖아요. 쓱 보고, 오케이, 오케이. 하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하면 다니니까. 직접 말을 캘 때는 직접 캐, 이제. 뽑아서 캔단 말이에요. 캐. 그 다음에 피로도가 높겠죠. 힘들어. 막 알이 생기고, 막, 밥 먹으면 막, 알통이 막 얼굴 칠 정도로 알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런 거더라.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한다? 5주나 3주 일한기로 좁아져. 조금은 캐라라는 거예요. 그게 왜냐면 평가사의 피로도 때문에 그래요. 피로도 때문에. 근데 얘는 눈으로 조사하니까 모수를 크게 하면 클수록 제약도가 더 높아지니까 좀 많이 조사해가지고 평균값을 찾아내 보는 거고, 실제 조사할 때 캐셔야 되니까 힘드니까 좀 모수를 좀 줄여보자라는 취지였죠. 이게 재파종이고요. 잠깐 보시면 151쪽 보시면, 자, 보장하는 재해여부 심사 있죠. 농지 및 작물의 상태 감안한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실제 경작 면적 확인 했죠. GPS 측정기 51쪽. 그래서 실제 경작 면적이 보험 가입 면적 대비 몇 프로 이상? 10%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는 계약상 경약 창합은 등해봅니다. 152쪽. 재파종 보험금 지급 대상 전조사. 1차 조사를 전조사라고 하고요. 2차 조사를 후조사라고 합니다. 조사 대상 면적 규모에 따라서 적정 표본 구간수를 산정했고요. 표본 구간을 선정을 합니다. 읽어보시면 될 거고요. 4번. 표본관의 길이 및 식물체 주수조사. 방금 설명해 드렸죠. 표본관의 길이는 일한 길이 방향으로 식물체 몇 주예요? 8주 이상입니다. 가로로 이렇게 나올 수 있고요. 또는 1m에 해당하는 일한 길이, 그다음에 일한 폭,
O랑 포함해서요. 그래서 O랑 포함해드렸죠, 이렇게. 예? 식물체 그 안에 있는 식물체 수를 조사를 하고요. 2차 조사는 후조사. 조사된 농지의 재파종, 피해 입은 부분에 재파종을 했는지 보는 거고요. 그래서 표본관의 선정은 1차 조사는 전조사하고 똑같고요. 방법은. 답은 표본 길이 및 표본 구간의 길이 및 파종 주수. 자, 전조사 때는 식물체 주수를 조사하고 후조사 때는 이제 파종, 새로 파종, 씨앗 파종 조사한다. 선정된 표본관별로 일항 길이, 일항 폭 및 뭐란다? 파종 주수를 조사합니다. 그러면 1차 때 식물체 주수와 후조사 때의 파종 주수를 합치면 3만 이상이 되겠죠. 그래서 보험금은 이만큼 드립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잠깐 쉬고 조기 파종 보험금이 있으니까 계속하겠습니다.